지금 이 물건은 물건 번호 1번이고요. 다 물건 번호가 6번까지 진행을 하고 있네요. 역시 미추홀구에 있는 다른 빌라를 갖고 있었군요. 빌라를 여러 채 갖고 있었나 봅니다. 요새 많이 나오는 그 깡통주택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채무자가 여러 채의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과제를 올려주신 분들께 대해서 과제 피드백을 영상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이 내용 공개적으로 이현정 TV에 올리고 있습니다. 경매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과제는 SBK님의 과제입니다. 아직 권리 분석은 안 배웠으니까 괜찮아요. 권리 분석까지는 미흡하고 서해선의 라인을 통한 일자리 연결과 소사역을 통한 1호선 환승을 고려했습니다. 입지를 많이 고민하셨네요. 500세대 이상 주변 아파트 라인 형성으로 기본 인프라 이용에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또 계단식 구조라서 전세입자들의 선호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 59 타입일 경우에 1억 후반에 형성을 하기에 대출 없이 자금력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물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파일로 올려주시면 제가 보기 힘들고 사건 번호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2021 타경 4867 시흥에 있는 아파트예요. 감정가 4억 1,400에 1회 유찰해서 약 2억 9천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59제곱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죠. 일반 분양가로 25평형입니다. 시흥 물건 아파트들도 꽤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역이에요. 19층 중에 6층이고요. 권리관계 깨끗한 물건이에요. 지금 이제 거래가 잘 되는지 59제곱 4월달 기준으로 4억 1천으로 거래가 됐고요. 아까 전세 얘기하셨어요. 전세가 3억 5천 정도 되고 매매가 4억 1천, 4억 4천, 전세가랑 매가랑 크게 차이가 없어서 보유하기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있으시고 이제 2주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단기로 매각을 하기에는 낙찰가가 그리 싸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단기로 매각을 할 것인가, 전세를 주고 보유할 것인가. 사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확실히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이거 개인의 선택이거든요. 이왕 다주택자가 되게 되면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으면, 그리고 아직은 이제 물건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예요. 지금 보유세는 부동산 개수가 아니라 가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물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다주택자로 계속 나아가면서 보유를 하실 건지 아니면 1주택자로 남아서 내 주택의 양도 차익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SBK님 수업 중에 내내 한번 잘 손익을 따져보세요. 자, 이번 물건은 모닝커피님 물건입니다. 시세 차익 또는 월세 수익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시세 차익이라면 매도하시는 거고요. 월세 수익이라면 보유하시는 거네요.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셨어요.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은 모두 10% 이상 전세 이후에 매도하는 상황도 가능하고요. 부동산이 하향식이라 1회 이상 유찰된 것. 요거는 물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은 이제 정상 시장으로 돌아와서 1회 이상 유찰된 물건에서 고르는 게 맞습니다. 대출이 어렵고 투자금이 묶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1억 이하 소액 물건으로 골라주셨고요. 인기 지역이 아니어도 됨. 네. 비인기 지역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매도가 가능한지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면 매도가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전세가 이하로 매수해서
전세가 정도로 매도를 한다.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전세가와 매가의 차이가 많지 않은 곳일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면 전세를 놓고 매도하기가 쉽지 않을, 그러니까 물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의 목적을 가진 물건을 달리 각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가 활발하다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8월 들어서 거래가 또 주춤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세로 보유하면서 시간이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 물론 안 그러면 좋겠지만 비인기 지역이면 물건이 싸긴 한데 거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또 출구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자, 울산에 이런 물건이 많네요. 산업단지가 많아서 그럴까요? 이런 물건이 많은 지역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산단, 맞아요. 산단이 있는 곳들에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이전을 하거나 확장을 하는 지역들 한번 찾아보세요. 물건 볼게요. 2021 타경 5708 울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59제곱으로 25평형이고요. 감정가 1억 1,700, 1회 유찰에서 8,10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고요. 물건은 13개층 중에서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뭐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임차인이에요. 왜 이러냐면 여기에 임차인이 누군가 이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전입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전입되어 있다라고 해서 기재를 해 준 거고요. 정황상 임차인은 아닌 것으로 유추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되면서 바로 근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근저당이 뭐 거의 제대로 거의 채권 최고액이 이 거래가액에 맞춰서 당시로서는 최고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사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분들은 아마도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어, 권리신고를 딱히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쫓아다니면서 묻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전입세대 열람을 했더니 이런 사람이 있더라 라고 현황 조사서를 올린 것 뿐입니다. 우리는 정황으로 이들이 누구인지 유추를 하는 거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 물건의 거래 상태가 좀 궁금한데요. 세대수가 많지 않아요. 351세대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6월 달까지 거래가 계속 이루어졌네요. 전세 계약이 지금 1억 2천 정도 7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이 정도면은 그래 나름 세대수가 많지 않은데도 거래가 활발했네요. 자, 물건 잘 골라주셨어요? 자, 이번 물건은 쭌쭌마미님의 물건입니다. 506512 인천에 있는 물건이에요. 여기 이렇게 물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물건 번호라는 건데요. 이 채무자, 집주인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었는데 동시에 진행을 할 때 이 물건 번호가 생깁니다. 지금 이 물건은 물건 번호 1번이고요. 다 물건 번호가 6번까지 진행을 하고 있네요. 만약 다른 6번 물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역시 미추홀구에 있는 다른 빌라를 갖고 있었군요. 빌라를 여러 채 갖고 있었나 봅니다. 요새 많이 나오는 그 깡통주택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채무자가 여러 채의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물건이 진행을 될 때 물건 번호가 생기고 입찰할 때 반드시 물건 번호를 기재해 주셔야 돼요. 감정가 1억 3,800에서 1회 유찰해서 9,600만 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용 14평이에요. 뭐 빌라 전용 14평이면은 그리 작지 않아요.
5층이네요. 5층. 엘리베이터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거 엘리베이터네요. 네, 5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괜찮죠?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와 없는 빌라 5층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요. 여기 승강기 설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은 2012년도, 그러니까 10년 된 빌라고요. 가격을 비교할 때 10년 된 빌라끼리 비교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 2명. 우리 아직 임차인의 권리 분석에 대해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건데요. 여기에 대항력이 없음으로 나와 있죠. 둘이 이제 각각이 아니라 보증금 합계가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증액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5,100만 원에 들어와 있다가 다시 올해 증액을 했네요. 1월 달에 증액을 255만 원을 증액을 해서 현재 이 임차인은 5,300만 원에 살고 계세요. 지금 이제 8월 달 들어서 매도가 쉽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짝 거래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8월 초에 홍수, 폭우가 있어서 다들 물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 또 휴가로 해서 아직까지 거래 상황이 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곧 또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 상황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 소액 물건은 지금까지 그래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8월 들어서 이것도 좀 조용하단 말이죠. 일단 지금은 조금 지켜보다가 추석 이후의 시장 상황을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물건은 비앙코 안나님 물건입니다. 31304 부천에 있는 빌라인데요. 얘는 2번이나 미납을 했어요. 감정가 1억 2,800이었고 낙찰가가 첫 번째는 4,400만 원. 두 번째도 4,400만 원. 그런데 미납을 해요. 미납을 한다는 건 뭐죠? 입찰 보증금 첫 번째 사람은 430만 원? 네, 입찰 보증금을 냈을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지금 보증금이 20%로 올랐죠? 왜 그러냐면 한 번 미납된 물건일 경우에 법원에서는 얘는 누군가 미납을 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너가 입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잘 확인해라 라고 그런 뜻에서 보증금을 2배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보는 가격처럼 87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겠죠. 미납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말이죠. 자, 여기에 임차인이 있군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임차인이 진짜 있다는 거죠.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서 근저당이 설정이 됐고 또 그 사이에 소유권 이전되기 전부터 살고 있던 이 임차인들 누구죠? 누굴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보통은 이렇게 2011년도, 2013년도 10년 이상 임차인으로 살지 않는데 말이죠. 어떤 이 임차인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어서 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2명의 낙찰자가 미납을 했다는 건 현장에서 조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문건 접수를 보거든요. 문건 접수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2022년 5월 19일, 2022년 5월 19일이면 두 번째 낙찰자가 낙찰받고 얼마 안 있어서 열람 복사 신청을 했군요. 바로 그 전에도 3월 14일 첫 번째 낙찰자도 열람 복사 신청을 한 이후에 그리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뭔가 낙찰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서류에서 이 정도까지밖에 알 수 없고요.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자, 이번 물건은 은희님 물건입니다. 2022 타경 50699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 5억 9천인데 벌써 2회를 유찰해서 2억 8,9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용 15평. 그래도 하남 신장동 위치가 너무 괜찮네요. 물건은 1층이에요. 20층 중에 1층이니까 기준층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1층의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1층은 보통 거래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이죠. 권리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고요.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비는 약 70만 원 정도 있네요. 거래는 최근 5월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전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네요. 여기 전월세 거래가 엄청 잘 되는 곳인가 봐요. 최고 높은 가격은 3억 8천, 4억까지도 전세 거래가 됐었어요. 4억의 전세 거래가 되면 지금 낙찰 받아서 전세로 세팅을 하면 딱 좋겠습니다. 94년식이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잘 골라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늦둥이 님이 올려주신 물건입니다. 16685 낙찰이 됐네요. 인천에 있는 빌라고요. 감정가 5,200에서 1회 유찰해서 진행을 했고 낙찰자는 최저가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최저가에서 살짝 올렸었는데 단독 낙찰이고요. 낙찰가는 아주 괜찮네요. 3,700만 원이고 1층이에요. 지하 물건도 아니고 전용 면적이 약 10평 정도 되는 물건인데 3,7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니 괜찮죠. 아마 전세가는 이거보다 훨씬 높게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최근에 거래된 내역이 나오는데 사실 빌라 단지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빌라는 세대가 워낙에 작잖아요. 그래서 최근 10개 2017년도에 마지막 거래가 있었고요. 2018년도만 해도 전세가 5,500으로 이루어졌네요. 현재는 이거보다 더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것으로 보이고 자세한 실거래가 정보, 호가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되는데 3주차 사전 답사하는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물건은 전세 뭐 한 6, 7천은 무난하게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유추해 봅니다. 물론 인테리어가 제대로 잘 되어 있을 경우에 말이죠. 자, 늦둥이님 과제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과제에 대한 영상 피드백이었습니다. 도움 되시는 분들이 분명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